이름은 강재모라고 합니다. 제가 2004년부터 곰브로라는 그 창작 그룹을 만들어서 디자인 일과 취미를 같이 병행하면서 요새는 취미 쪽 일이 또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더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원래 올해 전시 계획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로봇 전시회, 그거를 위해서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에 타고 있는 남매를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공포를 더 많이 느끼고 그 공포를 얼굴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인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 여동생 느낌을 아예 크게 해서 제품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약간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가스 마스크도 끼고 있고 이게 공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스 마스크가 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곰인형 같은 걸 안고 있는 모습을 탱크 위에, 로봇 위에 올라가 있는 여동생. 제가 그 사진 한 컷에 매료돼서 제작하게 된 호랑이 사냥꾼인데요. 1890 몇 년으로 알고 있는데 호랑이 사냥꾼 3명 서 있는 흑백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저를 부르는 거죠. 나 좀 만들어줘 라고. 그 사진을 보고 느낀 거예요? 그쵸? 저 혼자의 망상이죠. 근데 저를 보고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냥 만들게 됐는데 그거 하는 기간이 한 10년을 걸린 거죠. 차일피일 미루고 그때는 3D 툴이 없었으니까 그 지브러시라는 그 3D 툴을 접하면서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분은 정말 베테랑이라는 느낌이 그냥 사진 한 컷에서도 느껴져서 그 느낌을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호랑이 사냥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는 굉장한 스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매력을 갖고 바라보게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뒷부분에 사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호랑이가 출몰을 하면 보찜 하나 하고 집신 요 정도만 메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추측으로 뒷부분이 표현이 되었고 이쪽 왼쪽 주머니에는 담배를 넣어야 되니까 덧댄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상투는 틀었지만 망건을 두르지 않은 스타일. 이게 현재 16대 1 정도 사이즈예요. 스케일보다는 사실 곰방대가 조금 크게 나온 이유가 제가 수작업으로 곰방대 부분을 작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후회가 됩니다. 3D로 할 걸 이런 생각을. 네. 나머지 한 분도 만드실 예정이에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하루 당일치기로 오신 것 같은 느낌? 뭔가 이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렇죠. 느낌인가요?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그분까지 함께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근데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그분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히스토리 피규어 하면은 그 전장에서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들도 멋있고 다 좋긴 한데 저는 그 당시에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사냥꾼 만들고 거의 동시대에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12살짜리 남자아이가 탄광에서 정말 찌든 모습으로 나와서 사진 한 장을 찍은 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진 자체가. 호랑이 사냥꾼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 소년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소년의 인상에서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우울한 듯 하면서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라는 그런 표정? 원래 사진을 보면은 이 소년이 여기에 검댕이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검댕이를 안 묻혔어요. 이 소년이 깨끗한 상태로 표현되길 원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얼굴을 표현을 했고요. 이 밥통은 이게 도시락통인데
그 당시 도시락통인데 원래는 없어요. 요 시대에 탄광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어떤 도시락을 사용을 했는지 제가 조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은 거고요. 어려웠던 부분은 요 랜턴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전기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기름을 넣어서 앞부분에다가 불을 붙여서 활용을 하는 랜턴 역할이었는데 어떤 구조로 모자에 꽂히는지 등등을 찾아보는 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뭐 곰브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처음에 시작 자체가 인형을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사라진 서비스인데 SK에서 하는 SK 주은이라는 지면 광고와 그다음에 버스 옆에 들어가는 광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인형을 제작한다고 해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부랴부랴 매일 한 일주일 이상씩 밤을 새다 보니까 저와 굉장히 친한 선배 형이랑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피곤할 곤자에다가 형제처럼 친한 사이다 보니까 브로더스의 브로를 합쳐서 곤브로가 되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감도 재밌고 의미도 재밌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그 국내 유명한 라이프 미니어처에서 나온 인형을 제가 연습 삼아 칠해봤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에나멜을 아주 약간씩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락카 냄새와 에나멜 냄새를 맡은 두통이 어느 순간부터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히스토릭 피규어라고 하죠. 인형들을 칠하는 해외 유저들이나 그 사람들 봤더니 다 아크릴 도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두통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얘를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큰 인형들은 칠하는데 부담이 되고 작은 인형들, 3~5대1 인형들을 한번 칠해보자 라고 해서 작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얼굴이 리얼하진 않아요.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나 굿즈들이 너무 되게 매력이 있어서 포즈나 전체적인 덩어리가 뚱실뚱실하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원형을 잘 만들어놔서 보고 칠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국내 모델러 분인데 아르토 프로덕션이라는 데서 나온 제품인데 인형인데 히틀러의 그 소년병에서 유겐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명한 사진인데 이 유겐트 친구들이 기타 치고 아코디언 연주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걸 배경으로 만들어서 그 복장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르토에서 나온 그 DAK라고 얘기하는 사막에 있는 소위로 알고 있어요. 소위를 만든 건데 제가 작은 거 칠할 때는 제 마음가짐이 내 몸이 3~5대1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칠하게 되면은 눈 밑에 그림자도 한 터치로 끝낼 거를 2~3번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칠해졌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성장기에 아이들이 뭔가 깨닫고 느낌이 많은 시기에 가세가 좀 많이 기울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취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카드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세트로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미국의 맥퍼른 토이라는 곳이 거의 망할 때까지 계속 모았어요. 그것과 함께 이제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도 하고 12인치 피규어들을 또 간간히 모았었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 해보고 싶던 인젝션 킷, 그러니까 조립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립식을 하나둘씩 한번 사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으로 병행을 하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수집 목록들이 점점 늘어난 상태였는데 2004년도 국내에 마시넨 크리거 옛날 키트들이 대량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키트를 막 모으고 똑같은 키트를 막 4개, 5개씩 사고 이러면서 일본의 이제 도쿄
에서 열렸던 전시회가 있었어요. 마시는 크리거 전시회가. 열심히 만들어서 첫 번째 간 게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절개를 해서 오픈을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엔진도 없는데 이 부품 저 부품 떼다가 구현을 했죠. 속 부분도 더울 테니 에어컨도 있어야지 해서 에어컨도 달아주고, 먼 데서 왔다라고 하면서 원작자분이 호 요코야마 씨가 쓰던 드릴인데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국내는 드문.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정말로 제 지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만들고 뽐내고 이야기하고 나 이렇게 개조해봤어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이제 78년도죠. 스타워즈 1편 에피소드 4를 개봉할 때 거기 나오는 우주선이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조금 커서 보니까 그것들이 정크 파트나 도너들을 이용한 기존에 있었던 부품들을 활용한 유닛들이라는 걸 알게 됐죠. 마시는 크리거도 저 유닛들의 탄생과 거의 흡사해요. 키트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그것들의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유닛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피가 흐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 해에도 이제 전시를 하니까 참여를 해야 되겠다. PK라는 기체를 가지고 상황을 연출하거나 개조를 어떻게 해서 컨테스트에 내는 거였는데 그때 정말 운 좋게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대상을 받고 이렇게 2005년도 12월 달에 실리게 됐어요. 요거는 되게 나름 회심의 역작으로 만들었는데 군용 어떤 기체들은 계절이 되면은 컬러링을 바꿔주는 상태가 되잖아요. 동계 위장을 준비하고 있는 페인트 칠 롤러로 돌리고 있고 하얀 페인트 뚝뚝 떨어져 있고. 마시넨 크리거가 보면은 용병 쪽이 있고 슈트랄이라는 제국군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성향을 생각해 보면은 밀리터리 쪽도 훨씬 좋아했기 때문에 부지부식간에 선호하고 있었던 것들은 이 슈트랄이라는 쪽인 것 같아요. 보다 밀리터리 쪽에 가까운 웨더링을 해야 된다던가 실제감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들에 더 제가 많이 기울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히치콕이 사이코 촬영할 때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거만한 표정으로 있는 거와 마시넨 크리거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헤드기어, 이 사이코 제목이 써 있어야 될 곳에 마시넨 MAK 더 무비라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히치콕에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제가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매킨토시 유저다 보니까 마우스가 소모품이잖아요. 마우스가 많아요. 버려진 게. 애플 마우스를 얹어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 얹어서 통신기체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통신기체하고 안에 그 데이터를 받는 전선을 많이 다량 넣어서 느낌을 표현을 해봤죠. 지금도 마시는 크리거는 가끔 즐기세요? 요즘에는 좀 뜸해요. 마시넨 크리거 키트가 정크 파트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걸 생산해내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키트들은 너무 완전체가 나와버리니까 내가 할 게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일본의 모델러들한테 유행하는 거이긴 한데 밀리터리 바이크를 현용 스타일로 개조하는 거를 되게 재밌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실제 오토바이를 내가 탄다면 이런 식으로 개조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머플러도 보면 미국군 스타일이 아니고 절개를 해주고 구멍도 제가 별도로 뚫어주고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마시는 크리거 하던 그런 느낌.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도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해도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DDR이라고 이렇게 춤추는 게임 있잖아요. 제가 그 게임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기계가 시켜주는 걸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을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제 성향이 2D와 3D의 중간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오버랩되는 직종으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었어요. 취미와 실제 제 디자인 일이 접목된 일들도 요즘에는 꽤 많이 진행을 하게 돼요. 충분히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2D와 3D의 중간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의 종착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